안녕하십니까? 품질관리기술사 윤성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교배열 실험을 이용한 실제 어, 그 품질 문제 해결을 했던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그 화면 공유되는 걸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제가 이전 회사에서 반도체 장비의 중요한 파트, 지금 연매출 약 6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 파트를 개발할 때 썼던 내용입니다. 실제 이제 그때의 상황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뭐 특징이기도 한데 개발은 어쩌지 해서 골든 샘플로 해놓고 실제 양산에 들어가서는 분량이 너무 높아서 양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그 니켈 도금이 부분적으로 했던 니켈 도금이 그러니까 부착이 안 되고 테이프 같은 걸 갖다 대면 쉽게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불량률이 거의 70%,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예 양산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을 했던 한 10년 정도의 경력이 된 사람들도 있고, 모기업의 그 약간 엔지니어라는 분들도 와서 했지만, 이게 4개월 동안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걸 봤던 이제 어떤 대기업 출신 임원이 저의 이제 자격상이나 이런 걸 보고 예전에 통계적으로 이런 걸 해결하는 걸 봤는데 한번 할 수 있냐 해서 제가 해보겠다고 해서 어, 실제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이걸 실제 개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엔지니어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인자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었고요. 제어할 수 있는 인자는, 전처리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할 때 그 해당 표면에 전처리를 하는, 전류, 그 다음에 전처리에 들어가는 전압, 그 다음에 니켈 도금액에 대한 온도, 니켈에 대한 그 공급량액에 대한 공급량, 그 다음에 테이블 회전 속도, 그 다음에 그 도금 암페어가 이제 도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어 추가적으로 직교 배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 자본 인자를 넣어서 어 좁은 구간에서도 잘 용접이 되는지, 좁은 면적, 그 다음에 넓은 구간에서도 잘 용접되는지, 이 두 구간에 다 만족되는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 자보민자도 넣게 되었습니다. 이 자보민자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 임자를, 어, 이 수준으로 실험을 하면 64회 실험을 해야 됩니다. 원래 풀 팩토리얼로 하면, 그러니까 완전 배치로 하면 64회이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영향이 작은 고차의 교호작용, 그러니까 인자 3개가 서로 영향을 주는 교호작용을 무시하고 실험을 배치하면, 직교배로 인해서 배치하면 단 8회 실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구치 실험은 자본 인자를 넣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더 잘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구치 실험이라고 했는데 그걸 빼고 보면 자본 인자를 빼고 보면 그냥 직교배열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 실험했던 화면인데요. 화면이고 이거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그 전처리 전류는 어, 요 실험 계획표 우리가 만들어 봤을 때 요게 1열에 해당되는 1열에 배치한 내용이죠. 4개가 한쪽에 있고 4개가 한쪽에 있고 요 1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요. 3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열에 이 실험을 배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4열에 배치했습니다. 어, 4열에 배치해서 약간 지그재그로 실험이 이루어지죠. 예, 4열에 배치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5열에 배치했습니다. 그래갖고 중간에 두 부개가 연달아 있고 나머지는 지그재그. 5열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중간에 같이 배치돼 있고 나머지 지그재그로. 그다음에 이건 얘는 6열. 지금 가려져 있지만 6열입니다. 6열. 그리고 얘는 2열. 시간은 2열에다 배치했습니다. 요건 이제 차차 기억해 두시면 제가 미니 탭으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니 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니 탭을 보시면 처음에 어, 통계 분석, 그 다음에 실험 계획법, 음, 다구치 설계에 직교 배열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설계를 인자수 6개, 6개인가 6개를 고르시고 설계를 눌러서 L8을 선택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요인은 직접 이름을 써주셔도 돼요. 이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어떻게 썼냐면요. 그 1암페어하고 3암페어 두 개의 수준 나눠서 있잖아요. 그러면 1 여기 바꾸시려면 1을 누르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하나 누르고 3 끝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수준을 배치했습니다. 총 6개 다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험열을 이렇게 내가 지정한 겁니다. 하나는 1열, 하나는 3열, 아니면 순서대로 그냥 1, 2, 3, 4, 5, 6, 쭉 넣어도 되고요. 내가 넣고 싶은 데 넣어도 됩니다. 음. 그래서 워크시트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실험, 여기 첫 번째 실험은 전처리 A 암페어 1에 전압은 8.5V에 액 온도는 130, 니켈 공급량은 50, 회전 속도는 16, 도금 시간은 1.5.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한 결과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음,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어, 앞서 미리 이제 값을 에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그 도금 니켈 도금하기에 좁은 구간과 넓은 구간을 놓고 이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 10년 된 경력자한테 실제 눈으로 보고 이 실험단 결과물을 한 번에 보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똑같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좋은 것은 점수를 낮게 주고 좀 거칠고 안 좋은 것들은 좀 타거나 그러면 이제 높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되게 1부터 10까지를 점수를 달라고 주라고 했고요. 뭐, 좋은 것들은 뭐, 1, 2, 3 안에 들게 하고, 뭐 애매하면 5, 6, 뭐, 4, 5, 6. 그 다음에 안 좋으면은, 너무 안 좋으면은 이제 뭐 8, 90,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넓게 좀 띄어서 점수를 달라고 했고요. 저도 이제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어, 했는데, 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석을. 다시 실험계획법, 다구치 설계에서, 이번에 이제
설계 분석을 누르셔서, 어, 반응 데이터 요거를 만약에 이거 없다고 치면 이두 개를 긁어서 선택. 원래 하나만 들어가도 돼요.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데 전 둘 다 좋은 경우를 찾기 위해서 그냥 두 개를 넣은 겁니다. 뭐 그래프는 신호대 잡음비 평균 넣으면 되고 분석은 뭐 기본 세팅돼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평균하고 신호대 잡음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평균입니다. 평균. 항도 기본 다 세팅돼 있죠. 건들 게 없고 그 다음에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음.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했죠? 음, 보니까 전처리에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본격적인 도금하기 전에 전류를 높게 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첫 번째 수준인 1A 정도 줘라. 그리고 전압도 좀 낮게 줘라. 그러니까 뭔가 전처리에서 데미지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액온도도 낮게 줘라. 니켈 공급량은 늘려라. 그죠? 뭐 공급량이 늘면 니켈의 공급량이 늘면 이 온도나 얘네한테도 영향을 주니까 어 많이 가면은 오히려 얘네들도 그 낮은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낮게 나온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전 속도는 낮춰라. 얘는 별 차이가 없네요. 예. 뭐 도금 암페어에 올라가는 뭐 시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호대 잡음비는 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호를 강하게 주면 줄수록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신호가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원하는 대로 같다고 생각해서 똑같이 얘도 1수준, 여기 8.5, 130, 여기는 100, 여기는 1.5, 16인가? 예. 1.5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시면 얘나 성향은 같아요. 얘는 1일 때 좋은 거고 얘도 1일 때 좋아요. 그죠? 이게 서로 다른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드물어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평균 주역가도만 봐도 된다. 굳이 이것까지 굳이 어렵게 보려고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려면 엑셀로 하면 힘든데 요것만 보는 건 어렵지 않죠. 이 가운데가 전체 평균이니까 전체 평균을 구하고 얘가 1수준일 때 평균과 3수준일 때 각 데이터에 나오는 평균. 즉, 예로 보면 얘가 1수준일 때 이 데이터를 잡고 평균 내고 또 여기일 때 이걸로 잡고 평균 내서 이 차이가 얼만큼이냐. 또, 볼트도 보면 8.5, 8.5일 때 값을 여기 두 개 묶어서 한꺼번에 더한 다음에 평균 내고 또 가운데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개 묶어서 평균 내고 그 차이가 얼마냐. 그거,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실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조건들을 했을 때, 어, 어, 예상되는 값이 얼마냐, 이걸 또 궁금하잖아요. 보면은 이건 다 1수준이고, 1수준이 좋고, 얘만 2수준이 좋네요. 그죠? 얘만. 니켈 공급량만 2수준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계 분석 실험계획법 다국지 설계 결과 예측. 어, 자, 수준. 수준은 보면요.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리스트에서 내가 수준을 선택하겠다 하면 여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다 1수준인데 공급량만 2수준일 때가 이게 좋잖아요. 공급량만 2수준. 이게 50이냐 100이냐. 100으로 딱 고르고 나머지는 다 1수준으로 다 맞춰져 있죠. 음. 그래서 확인, 확인
누르면, 어, 약 2 정도가 예측이 된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있으면 2 정도로, 그, 그 좋은 니켈 표면이 예측이 되고, 음, 그거에 대한 최적 조건은 이러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이걸 실제 그 작업자한테 그 교육을 한 다음에 도금을 시켰는데요. 그 한 명 기술자가 10년 된 기술자가 한 거보다 옆에서 보조해 주시던 분들 처음으로 직접 본인들이 이걸 했는데 너무 도금이 잘 나와서 놀랬고 그 가르쳤던 사람도 놀랬어요. 이 부분은 실제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당시에 이걸 관심 있게 봤던 저한테 이걸 지시하셨던 임원분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서 놀랬고 그래서 너무 빨리 해결돼서 그날 이제 같이 어, 회식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엔지니어 분들한테 이렇게 통계를 공부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걸 좀 이렇게 이분한테 같이 배워라 하는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음, 오늘 영상은 이걸로 좀 마치고요. 잘 활용해서 어, 한번 써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런 통계 기법을 통해서 실제 계산했던 사례들을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실제 사례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